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곧 있으면 있을 사관학교 시험을 위해서 작년 사관학교 문제 중에서 주요 문항을 골라봤는데요. 주요 문항이라는 거는 고난이도나 킬러는 당연히 풀어보시고 그거랑 별개로 이 영상에서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배울 게 있는 문제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칭성 있는 두 함수 중에 하나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내용,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일반항 공식보다 대칭성이 중요해요. 라는 거, 학통에서 정규분포 대칭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학통 문제를 고르긴 했지만 공통 과목의 그 수원 수열 문제 풀 때도 자주 쓰이는 내용인데요. 경우를 체계적으로 따질 때 수용도를 그리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에서 도형 문제는 좌표를 놓는 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각 문제가 몇 번이냐면 자, 첫 번째 9번, 그 다음에 두 번째 21번, 학통의 29번, 그리고 학통의 30번, 미적의 27번입니다. 풀어보시고 뒤에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 문제 풀기 전에 대칭성 있는 함수 두 개 있을 때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f하고 g가 y축, 그러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g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같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파란색이랑 원래 있던 f는 여전히 대칭이긴 합니다. 어딘가에 대해서 대칭이긴 해요. 근데 이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2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대칭축도 두 칸 갈까요? 그게 아니고 대칭축은 그 절반인 한 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고요. 수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나랑 친구가 손을 잡고 있다고 해봅시다. 뭐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손을 Y축에서 잡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랑 친구랑 거리가 0이에요. 손을 잡고 있으니까. 내 친구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갔어요. 이렇게 두 칸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나랑 친구랑 가운데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으면은 가운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겠죠?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친구가 오른쪽으로 4칸을 갔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대칭축은 x는 2가 되겠죠. 만약에 친구가 오른쪽으로 4칸을 갔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2칸을 갔어요. 그러면 대칭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가 4칸 갔으니까 그 절반인 2칸 이렇게 갈 거고 내가 오른쪽으로 2칸 갔으니까 그 절반인 한 칸 가겠죠. 그래서 x는 3이 가운데 대칭축이 되겠죠. 수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함수를 f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얘를 g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를 f1이라고 할게요. 그 대칭시킨 거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f2라고 저는 할 건데 그게 문제에서 말한 f입니다. 그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세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 녀석은 여기 보시면은 x 대신에 x 빼기 8을 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g2x라고 할 건데 얘는 g1x를 x 대신에 x 빼기 8을 대입한 거니까 x축 방향 8칸 평행이동 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1은 로그 함수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자, x절편 마이너스 1이고요. 오른쪽으로 8칸 평행이동한 거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g2예요. 자, 근데 g1이랑 f1은 y축 대칭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원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하면은 이렇게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었습니다. 1번 길이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f2는 x축 방향으로 k만큼 파란색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k만큼 이동해서 f2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말한 그냥 f가 되겠죠. 그러면 2번 길이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 세 점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점이 바로 어디가 되겠어요? 대칭축이 되겠죠. 대칭축을 x는 알파라고 한다면 세 점이 x는 알파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평균이 알파인 거예요. 그 세 개의 합이니까 평균 곱하기 개수를 하면 되겠죠. 등차 수열 합처럼 알파 중심으로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합이 18이다 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6이 되는 것이죠. 여기 가운데가 6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랑 친구가 있었는데 빨강색은 오른쪽으로 8칸 갔고 파랑색은 K칸 갔어요. 그러면은 원래 대칭축이 0이었잖아요. 거기서 자, 빨강색 8칸 갔는데 그 절반인 4가 더해지는 거고 파랑색이 오른쪽으로 K칸 갔으니까 그 절반이 더해지면 새로운 여기 0을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0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오른쪽으로 8칸 갔으면 4, 친구가 K만큼 갔으면 2분의 K만큼 대칭축이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2분의 K가 6이 되는 거니까 2분의 K가 2가 되고요. K 값이 4가 되겠습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1번입니다. 등차 수열은 가장 중요한 게 대칭성입니다. 등차 중앙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이 첨자가 더하면 6이죠. 그러면 얘랑도 이제 똑같겠죠. 그리고 뭐 얘랑도 이제 똑같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값 정할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족 거를 보시면 더해서 1이 되는 게 6개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A7하고 몇이라고 해볼까요? A2하고 A7을 더해서 1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니다, 조금 더 키워서 5랑 9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첨자가 5 더하기 9니까 여기 하나 키워서 6하고 8번째 더해도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를 하나 줄이고 얘를 하나 키워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개수가 무한계가 아니냐? 그거는 아닌 게 자, 여기까지 가버리면 끝인 게 여기서 더 가버리면 A0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줄일 수 없겠죠. 반대로 얘를 더 키워보시면은 A7이 2개 더해집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M이 L보다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또 반대로 강제로 가보면은 앞쪽이 오히려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요런 건 안 되고 얘도 A0니까 안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6개가 돼버렸네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인지가 정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 6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딱 끝나버리는 게 A1이고 시작이 제일 마지막이 A6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뭔가랑 더 했을 때 그 합이 1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여기 보면 A8인데요. 예를 들어서 A9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면 그러면 A7, A8로 바꿔버리면 개수가 한 개 더 많아지거든요. 얘가 9나 10처럼 더 커질 수는 없겠죠. 그러면 6 바로 다음이 7이니까 7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7은 원래 될 수 있는데 A6하고 A7이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근데 1이라고 했으니까 7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구나 하고 8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 다음은 A7 더하기 A7이니까 지금 M이 L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6개 안 세지니까 A8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A6하고 A8 더해서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6번째, 7번째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위에서 밑에를 빼주시면은 공차가 2분의 3인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4번째까지 항의 합을 물었거든요. 그럼 첫 항, 끝 항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이죠. 곱하기 항의 개수하면 되니까 여기 그냥 7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A1 더하기 A14는 1하고 14를 더하면 15잖아요. A7이랑 A8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A6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A7이고 A7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A8인데 A6, A7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해주시면 3을 더하게 됩니다. 그거를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2배 하면은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35를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정규분포는 가장 중요한 게 대칭성이에요. 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 거기서 최대값을 찍고 나머지 좌우로 갈수록 대칭성을 가지면서 낮아지는 거죠. 자, 가하고 나를 볼게요. 가는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서 비교하는 거 한번 해드리고 나는 올해 거에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는 평균이 a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잖아요. a를 빼고요. 시그마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평균 얼마냐면 2b 빼기 a입니다. 그거를 빼요. 그리고 표준편차는 똑같아요. 자, 이게 확률이 하나는 2하고 이상인데 확률이 똑같다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하나가 마이너스 네모고 하나가 네모인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분모가 똑같으니까요. 요거 두 개 더해서 0이 돼야 돼요. 더해주시면은 22 빼기 2b가 되거든요. 그래서 b가 11인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볼 건데요. 그럼 얘는 평균이 a고 얘는 22 빼기 a가 된 거죠. 그럼 요거 두 개 합이 20이니까 그 평균은 11이죠. 그러니까 두 평균의 평균 가운데 있는 게 11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f하고 g하고 xy의 평균이 a랑 22 빼기 a인데 누가 더 작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a가 22 빼기 a보다 작을 때 f가 왼쪽에 있는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는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를 g라고 하고 얘를 f라고 하면은 빨강색은 평균이 a고요. 파랑색은 평균이 22 빼기 a고요. 그 딱 가운데 있는 게 11이 되겠죠. 나 조건을 보시면은 F17보다 G10이 크고 F15가 커요. 그럼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나 조건 F부터 보면요. F17이 F15보다 작아야 돼요. 자, 여기 11이 있는데 그럼 F15가 여기 있다 치면은 17은 더 오른쪽이니까 작은 게 당연하겠죠. 그럼 이제 G랑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10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11 기준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거죠. 11 기준으로. 그럼 그건 누구랑 똑같냐면 F 입장에서는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F12가 되겠죠.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F12랑 G10이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12를 기준으로 15랑 17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F15랑 F17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F15, F17이 이거 둘 다 어때요? 둘 다 G10보다 작죠. F12랑 G10이 같은데 F12보다 F15, F17은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더 낮아지잖아요. 요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F가 오른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건 F의 평균이 G의 평균보다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등호가 되면 좌우가 같으면 A가 11이니까 AB가 같아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그래프는 일단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F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을 때 얘 평균이 A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G가 있을 때 얘는 평균이 22 빼기 A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게 11이다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G10부터 찍고 시작할게요. G10은 여기서 한 칸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한 칸이니까 조금만 갈게요. 여기가 G10이에요. 그럼 얘랑 같은 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F 입장에서 F12가 되겠죠. 얘가 F12. 자, 근데 F17은 그거보다 작고 F15는 더 크면 좋겠어요.
얘랑 똑같은 거는 언제냐면, 자, A가 평균이죠. 그럼 이 네모랑 12의 평균이 A라면 네모랑 12를 더해서 2A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A 빼기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보다 F17은 작고 F15는 더 크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15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17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2A 빼기 12 기준으로 왼쪽, 17은 오른쪽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풀면은 A가 11보다 크다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 풀면은, 자, 넘기면 27이니까 A가 13.5보다 크다가 나오겠고요. 세 번째 부등식 푸시면 얘를 넘기면 29니까 A가 24.5보다 작다 나와요. 그러면은 13.5보다는 크고 24.5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안정해지는데, 아, 여기 잘못했네요. 자, 얘를 넘기면 29니까 29의 반띵이 얼마죠? 14.5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A 값이 14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B는 11입니다. 더해가지고 25 해주시면은 되겠죠. 자, 정규분포는 대칭성이 중요하고 평균에서 대칭을 갖고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30번입니다. 주머니에 AB가 있고요. 거기에 흰 거,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규칙에 따라 하다가 어떤 주머니든 간에 공이 비어버리면은 멈춘대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했을 때 A가 비었다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A든 B든 빈 주머니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겠죠. 그리고 분자는 그 중에 두 번째까지 했을 때 A에 흰 공이 하나 이상 있을 확률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규칙으로 공을 움직이냐면 A, B에서 하나씩 꺼내요. 근데 같은 색이면은 A에 넣는데요. 그럼 얘는 제자리에 있고 얘가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흰 거 두 개 뽑아도 이 흰 거가 왼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을 뽑으면은 B로 가는 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면 오른쪽, 같은 거면 왼쪽으로 뽑은 거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흰 거 검은 거를 표현하는 것보다 빨파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을 좀 체계적으로 나타내기에 좋은 방법은 표나 수용도 같은 방법이 있어요. 수용도는 이렇게 가지치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써볼게요. 자, 지금 A, B 전부 다 빨강 하나, 파랑 하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씩 꺼내는 경우는 전부 4개죠. 2 곱하기 2. 그래서 4분의 1씩 확률이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빨강빨강을 뽑았으면 왼쪽으로 가죠. 같은 거니까. 그러면 빨강빨강 뽑았다면 왼쪽에 빨강이 2개가 되고 파랑 하나, B는 파랑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색을 이번엔 파랑 뽑았다 치면 파랑이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왼쪽에 파랑 2개, 빨강 하나, 오른쪽엔 빨강 하나가 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색, 왼쪽 빨강, 오른쪽 파랑을 뽑았다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죠.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왼쪽에는 파랑만 남고 왼쪽에는 파가 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 그 다음에 파랑, 빨강을 뽑으면은 이 파랑이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에 빨강이 남고 오른쪽에 파가 남습니다. 이게 한 번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두 번 했을 때 원래는 그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번째까지 갈 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빵개가 되면은 네 번째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빵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파랑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려면 서로 다른 색을 골라야 돼요. 여기서 빨강을 골라야 되겠죠. 그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럼 빨강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처음이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하나니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서로 다른 색을 골라야 되죠. 그래서 파란색을 골라야 하는 거고 그 확률은 3분의 2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처음이랑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하나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같은 걸 골라야겠죠. 그럼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왼쪽에는 파랑만 2개 있고요. 오른쪽에는 빨강만 2개가 있어요. 왼쪽에 하나가 있죠.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색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왼쪽에 빨강 2개, 오른쪽에 파랑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시작할 때랑 같으니까 얘랑 똑같죠. 그럼 이 밑에 이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할 텐데 요 네 가지가 여기 요 케이스에 대해서 네 가지가 딸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번째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번째에서 A 주머니가 빵개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세 번째에 A에서 3개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빵개가 될 수 없죠. 얘도 안 되죠. 요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케이스는 필요가 없고 요 두 개만 여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4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겠죠. 각각 4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확률은 1이죠. 왜냐면은 무조건 여기선 파랑이고 여기선 빨강이잖아요. 그럼 서로 다르니까 다른 걸 뽑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왼쪽에 파랑이 남고 오른쪽에 빨빨파가 되겠죠. 얘도 확률은 1이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겠죠. 빨강 하나 파랑 하나 뽑으니까요. 그럼 왼쪽에 빨강이 하나 남을 거고 오른쪽에 빨파파가 될 겁니다. 까지가 3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는 왼쪽이 비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서로 다른 색을 뽑아야 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러면 왼쪽이 비고 오른쪽이 4개를 다 갖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색을 뽑아야 되니까 3분의 2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서로 다른 거 뽑아야 되니까 3분의 2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도 3분의 2가 되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빨간색을 뽑아야 되잖아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서로 다른 파란색을 뽑아야 되니까 3분의 2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했을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네 번째 했더니 주머니 A가 B였다 라는 것이죠. 그게 되는 것만 제가 지금 써놨잖아요. 그럼 확률 계산할 때 요렇게 쭉 곱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쭉 곱하고 요렇게 쭉 곱하고 요렇게 쭉 곱하면 되는데 지금 표시한 4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렇게 쭉 곱한 거 요렇게 쭉 곱한 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확률은 4분의 1, 3분의 2, 4분의 1, 3분의 2인데 똑같은 게 4개 있고요. 자, 플러스 요 두 줄 더 할게요.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1 곱하기 3분의 2인데 이번에는 똑같은 게 2개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자했어야 될 거는 이 와중에 두 번째에서는 A에 흰 공,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빨간 공이 1개 이상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에서 빨강색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왼쪽에 있죠? 있죠? 그럼 요 네 줄은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강색이 없어요. 얘는 있죠? 그럼 요거 한 줄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요렇게는 그대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곱하기 4로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2 없이 위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시는데 곱하기 2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죽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1을 4분의 4로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그렇게 보시면은 분모에 4343이 공통이니까 곱해서 없애줬다고 치고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보라색부터 계산해 보시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16이고요. 114이니까 8입니다. 주황색 보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4는 똑같아요. 1142이니까 16이에요. 위아래 8로 나눠주시면은 얘는 3이고요.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PQ를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36을 곱해주시면 27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수용도를 그리시면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27번입니다. 이 길이 4랑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변 높이가 4, 3이고요. 1대2, 2대 1이니까 이 길이가 1, 1, 1이 되겠고 이거 1대 3이니까 여기 1이랑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표시가 그림에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문제 저는 일단 그냥 닮음 이용해서 쭉 풀어 드릴 건데요. 하다가 시험 때 바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반듯반듯한 도형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직각이 많고 직선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좌표를 놓고 식 세워서 연립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시험 때는 바로 길이 안 보이면 헤맬 시간에 계산을 좀 더 해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딱히 더 느리지도 않고 좌표를 놓고 계산을 한다는 게 나쁜 풀이도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좌표로 풀기 좋은 도형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얘는 되게 편한 도형이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기하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길이가 3대 4인데 여기를 그럼 3t, 4t라고 하면은 1대 t가 닮은 비가 됩니다. 이 밑변도 3이고 요 높이도 3이면 이게 지금 45도 1대 1대 루트이죠. 그럼 여기가 높이가 4t면 여기도 4t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4t가 됩니다. 이게 몇 t냐면 가로가 11t인데 그게 3인 거죠. 그러면은 닮은 비가 11분의 3이고 그러면 11분의 3을 제곱하면은 넓이 b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첫 항구에서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변의 길이들을 좀 다 알면 좋겠는데요. 지금 요 삼각형 요거 두 개는 벌써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이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반띵이 되니까 이게 2분의 3이 두 개가 되겠고 이 높이는 1대 1대 루트이니까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이 2분의 1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좀 볼게요. 이게 2분의 1이고 이건 얼마냐면 얼마지? 2죠. 예, 그러면 2분의 1대 2니까 1대 4예요. 그러면 요 높이도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높이가 이게 1대 4인데 요 길이가 지금 4니까 이 높이가 1이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1. 그러면은 이 전체 높이가 4였는데 여기 1이죠. 그러면 3이 남았는데 여기 2분의 3이니까 여기도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도 밑변 높이를 다 알았고요. 체크해 놓을게요. 요거 3개 다 알았고 여기도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얘만 이제 넓이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삼각형의 밑변이 지금 3이니까 요 높이만 알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걸 아직 모르는데 x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1대1로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는 이 전체 밑변이 3이었으니까 3 빼기 x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대1대 루트 2 생각하면은 요 길이도 3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점 있죠. 이 점에서 저 위쪽으로 수선을 내려볼게요. 근데 이 수선이 지금 이게 f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수선이니까 얘랑 길이 똑같이 x가 될 거고요. 이 길이가 원래 2였죠. 그러면은 저쪽은 나머지 길이 요만큼이 여기가 f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는 건데 결론적으로 맞긴 한데요. 여기 길이는 2 빼기 x가 되겠습니다. 요 빨간색 길이가 3 빼기 x인데 높이가 전체 높이가 4잖아요. 그럼 주황색 길이는 1 더하기 x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닮은 비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1대 2거든요. 요 비율이 1대 2잖아요. 그럼 이 주황색 수선의 발이 F든 아니든 뭐 중간에 있더라도 이게 1대 2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두색하고 주황색이 1대 2니까 연두색을 2배 한 게 주황색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X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이 여기인 게 맞겠죠. X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요 흰색 삼각형도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흰색 삼각형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으면 전체에서 빼가지고 검은색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는 4 곱하기 3, 12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씩 빼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얘는 밑변 높이가 1이죠. 근데 반띵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1을 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밑변 1이고 높이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변 3이고 높이가 2분의 3입니다. 곱하면 2분의 9가 되겠죠? 절반 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x값 높이가 1이고요. 밑변이 3입니다. 곱해서 3이고 반띵하면 2분의 3인데 두 개니까 3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일단 여기 4를 빼는 거니까 얘랑 계산해 가지고 8 빼기 2분의 1 빼기 4분의 9입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다가 121이랑 4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121을 곱하면 121 빼기 9고요. 거기다가 4를 곱할게요. 위에다가 4를 일단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거기다가 121을 뺄게요. 자, 그러면 121에서 9를 빼시면은 얼마지? 112가 되겠고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을 빼는 거니까요 21이고 곱하기 121이 되겠죠. 보기를 봤더니 전부 다 64가 있어요. 그럼 얘가 약분이 되는 것 같고 얘가 4 곱하기 얼마지? 2 곱하기 56 4 곱하기 28 그러면 2의 거듭제곱만 남아야 되니까 16 곱하기 7 7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얘랑 얘를 7로 나누고 얘를 7로 나누면 16 곱하기 4 그럼 분모가 64가 되겠고요. 분자는 363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